제목부터 요상한 변태가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만화가 원작인 이 영화는 탈의실에서 마스크 대신 여자 팬티를 실수로 뒤집어 쓰게 되고 그 순간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던 변태 기운이 터져나오게 되면서 주인공이 변태 히어로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포복절도 유쾌한 히어로물 영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나 나올 뻔한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행했던 괴짜가 있었습니다. 아직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었던 19세기 초중반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종횡무진 악명을 날렸던 그는 분명 실존했었고 스프링힐드 잭이라고 인류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미스테리한 괴생명체가 아니라 목격자들에 의해 인간형,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괴인이라 지칭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키가 매우 컸으며 헬멧을 썼고 망토를 둘렀기에 그 겉모습이 악마를 연상시켰다고 합니다. 요즘 히어로물 영화들을 보면 그 영웅들이 타이즈한 옷차림을 선호하잖아요. 그도 역시 영웅들의 시초였을까요? 딱 붙는 옷을 입었으며 붉은 눈을 번뜩거리며 입에는 파랗고 하얀 불꽃을 내뿜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옷차림을 떠나 그를 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도약력이 매우 뛰어나서 건물이나 벽을 너무나 손쉽게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프링힐드 잭, 이름에 스프링이 들어가잖아요. 문자 그대로 그의 부추, 뒤꿈치 부분에 스프링 비슷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19세기 런던의 그 음침한 빌딩들을 인간으로선 행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점프력을 이용해서 신출귀몰, 슈퍼히어로처럼 이동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런던의 빌딩들은 현대시대와 같은 하늘로 치솟은 높은 건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50m나 100m 정도를 점프한 건 아니었지만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점프력을 선보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스프링힐드 잭은 초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 기이한 점프력을 선보이면서 야심한 밤에 홀로 다니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 깜짝 놀래켜준 다음 여러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나오게 되면 다시 그 점프력을 이용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아주 개구쟁이 같은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대의 바바리맨이나 그런 변태들의 선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스프링힐드 잭은 여자를 무지 밝혔다고 합니다. 여자를 밝히는 그 특유의 습성을 목격담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 18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메리 스티븐스라는 하녀가 런던 남부에 위치한 라벤더 힐이라는 지역으로 자신의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소중한 부모님을 뵙고 난 후 다시 하녀일로 복귀해야겠죠. 가는 도중에 공원을 하나 맞닥뜨리게 됩니다. 클랩함 커먼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원인데요. 요즘 시대처럼 가로등 시설이 잘된 시대도 아니었거니와 늦은 밤에 공원을 홀로 통과하는 거라 을씨년스러우면서도 매우 무서운 분위기가 풍겨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뒤로한 채 꾸역꾸역 걸어가던 도중 자신의 시야 앞에 어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남자는 순식간에 몇 미터를 점프하여 이 메리의 눈앞에 도착했고 뜬금없이 키스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뾰족한 괄퀴가 달린 손으로 메리의 옷을 찢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옷을 찢는 와중에도 그 탐욕적인 손길로 계속 그녀의 살을 탐했다고 전해진다고 하네요. 메리는 성폭행의 위험을 느꼈고 겁탈당하던 도중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명소리에 지레 겁을 먹었는지 이에 놀란 그자는 그 괴상한 점프력을 이용하여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메리의 단발말을 듣고 나온 근처 거주자들이 도망치는 그자의 뒷공무니를 목격했는데, 이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2.7m 높이의 공원벽을 오직 점프로만 넘어서 도망갔다고 놀라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메리 스티븐슨의 피해 사례와 목격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다음날 지역신문에 이 괴상한 일이 보도되었는데요. 목격자들의 그 믿기 힘든 점프 진술을 이용하여 스프링힐드라는 제목으로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실게 되었고요. 이로써 19세기 영국을 공포에 떨게 한 스프링힐드 잭의 전설의 서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스프링힐드 잭이 출몰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자, 그 당시 런던의 시장이었던 존 코안을 필두로 시민들이 모인 회의에서 이 골칫거리 스프링힐드 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스프링힐드 잭에 대한 목격담을 모아서 구체적인 몽타주를 작성하였고, 이슈화를 시키기 위해 이 회의 내용을 1838년 1월 9일 런던 타임즈에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보안관 출신이었던 시장 존 코안은 그에 맞게 강경 대응을 지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골칫거리인 재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런던 경찰의 우수한 대원들과 용감한 시민들을 뽑아서 지금의 야간방범 순찰대와 비슷한 특수팀을 편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밤마다 순찰을 돌아 사람들을 놀래키며 풍기문란을 일으키는 그 녀석을 잡을 생각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이런 시장의 노력에도 무색하게 스프링힐드 잭은 다시 한번 여자를 추행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스프링힐드 잭에 대한 일화 중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유명한 사례라고 합니다. 1838년 2월 19일 어느 야심한 밤, 제인 알솝이라는 10대 소녀는 자신의 집 문 밖에서 사람의 기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집에 어른들이 안 계셨던 상황이었기에 그녀는 문을 향해 누구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려웠지만 두려운 만큼 호기심도 더욱 커졌기에 알솝은 등불을 들고 문 밖으로 나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 키가 180도 넘어 보이는 어느 한 남자가 검은 망토를 두르고 태연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녀가 그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등불을 그 낯선 이의 얼굴 근처로 비추자 이 스프링힐드 잭은 소녀에게 뛰어들어 그 갈퀴 손으로 옷을 개걸스럽게 찢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훗날 그녀가 말하기를 옷을 찢은 뒤 차가운 금속 느낌이 나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고 말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수차례 시도했으나 이 알솝의 저항이 거세지면서 실패하자 이번엔 제대로 이를 버려보려고 했는지 그녀의 목덜미를 잡고 납치까지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소란스러움과 동생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 알솝의 언니가 달려나와서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약삭빠른 스프링힐드 잭은 알솝을 내버려 두고 재빠르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1838년 2월 20일자 런던 타임즈에 실리게 되면서 런던 시민들을 떠들썩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흉측하다고 느낄 만한 외모를 가지고 있다. 그는 망토를 두르고 있었으며 입에서 파랗고 하얀 불길을 내뿜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새빨간색으로 악마와 같이 불타는 듯 했다. 큰 헬멧을 쓰고 있었으며 타이즈처럼 몸에 꽉 끼는 하얀색 방수복을 입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 알솝이 진술한 스프링힐드 잭에 대한 묘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프링힐드 잭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9일 뒤인 1838년 2월 28일 10대 소녀인 루시 스케일스와 그의 언니가 그들의 오빠의 집에 들렀다가 야심한 시각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루시는 언니보다 앞에 서서 걷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앞길을 떡하니 막고 서 있는 망토를 두른 괴한을 보게 됩니다. 이 망토를 뒤집어 쓰고 있던 괴한은 푸른색 불꽃을 내뿜으며 루시에게 달려들었고, 뒤처져 있던 루시의 언니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다시 오빠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가던 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허겁지겁 상기된 표정으로 다시 돌아오자 심상치 않은 일이라 여긴 오빠는 동생과 함께 서둘러 루시가 있던 곳으로 발걸음을 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프링히드 잭은 온데간데 없고 그 루시 혼자 바닥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프링히드 잭에 대한 괴담이 계속 이어지자 이 돈 냄새를 맡은 잡지사는 스프링히드 잭, 더 테러 오브 런던이라는 주간 잡지까지 출판하는 웃지 못할 천국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스프링히드 잭을 목격한 여성들의 이야기와 그 떠도는 카더라 썰들을 모아놓아서 만든 19세기 버전 런던발 찌라시라고 보시면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스프링히드 잭은 계속 악명을 떨치다가 잠시 휴식기를 가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어느 누구도 그의 홈그라운드인 런던에서 그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평화롭던 와중 스프링히드 잭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39년이란 긴 시간이 흐른 1877년 8월, 지금의 영국 햄프셔주의 올더숏이라는 도시에서 근무하던 초병은 야심한 밤에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는 괴상한 그림자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그림자는 망토로 몸을 휘감은 괴한으로 밝혀졌고, 정지명령도 무시한 채 초병에게 겁도 없이 다가왔고, 두려움과 위급함을 느낀 초병들은 괴한을 향해 총을 발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괴한에게 이 총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났는지 오히려 초병을 공격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많은 수의 병사들을 본 후 그 괴상한 점프력을 이용해서 여유있게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39년 동안이나 사라졌던 스프링필드 잭에 대한 전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게 되었던 사건이었죠. 이 사건 이후로는 종적이 또다시 묘연해졌다가 1904년 9월에 어느 교회 지붕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눈으로 자신을 본다는 것을 깨닫자 점프하여 내려오더니 악마 같은 웃음소리를 내며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때의 잭은 전에 목격자들이 증언했던 것과 같이 타오르는 듯한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하얀 헬멧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몸에 딱 붙는 그 타이즈 또한 입고 있었다고 전해진다고 하네요. 그 뒤로는 목격된 바가 없었고 5년 전 2012년도에 생뚱맞게도 아르헨티나에서 출몰했다는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신출귀몰한 스프링히드 잭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장난을 좋아하는 단순한 기인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악인으로 치부해야 될까요? 잭에 대한 정체에는 그 미스테리한 만큼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그냥 도시괴담이 집단 히스테리로 번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중에 빠지지 않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할 괴생명체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소동은 그 두려움에 사람들에게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분석도 있잖아요. 이 스프링히드 잭의 외형 묘사가 1803년 런던 해머 스미스란 지역에서 퍼졌던 그 유령의 모습과 흡사한 점을 들어서 이 괴담이 변형되어 스프링히드 잭의 전설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 도시괴담이 차츰 발전하면서 당시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었다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존재하지 않는 망상이 현실화가 되었다라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최신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점프 장비를 갖춘 괴짜가 벌인 일이다, 이런 추측이라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지만 짜증나게도 그 사람에게는 이것은 일종의 놀이이자 여흥이란 소리인데요. 용의자로는 영국의 귀족인 워터포드 후작 헨리 베레스 포드가 지목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키가 180이 넘는 거한이었고 평소에도 정도가 심한 장난을 즐겼다고 전해진다고 하네요. 또한 여자를 너무나도 밝혀서 추행건으로 경찰과 자주 마찰이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귀족이 죽고 난 후인 1859년에도 스프링히드 잭은 목격되었으므로 용의선상에서 자동으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프링히드 잭은 이 집안에서 대물림해주는 나쁜 장난이고 사후에도 출연한 것은 이 후작의 후계자가 대를 이어 이 장난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확실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신발에 스프링을 장착했어도 그렇게 2, 3m씩 높이 점프하는 것은 불가능한 당시 과학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기에는 힘든 것이다, 괴생명체가 저지른 일이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잭에 대한 많은 목격담들이 헬멧을 쓰고 있었다고 했고 꽉 끼는 타이즈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서 이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보면 그 복장은 우주복이라는 추론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이 저지른 일이다, 이런 추측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불가사의한 UFO가 스프링히드 잭과 동시에 목격된 사례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니 정확성은 없는 의견이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학자들은 부기맨이나 이빨 요정과 같이 사람의 상상력을 통해 그저 괴담이 퍼지면서 목격담이나 루머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빨간 마스크 괴담이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19세기라는 시기 때문인 것도 있겠지만 잭의 정체를 증명할 사진도 촬영된 바가 전혀 없었고 그 망토 쪼가리 그리고 스프링 쪼가리조차 발견된 바가 없으니 증명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성적인 결론으로는 집단 히스테리라고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19세기 영국 엄마들이 아이가 밤에 울면 그렇게 울면 밤에 스프링히드 잭이 찾아와서 잡아간다, 이렇게 겁을 주었을 정도로 유명해지면서 이후 영국에서 연극으로도 제작되고 만화로도 제작되었는데 배트맨의 시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요. 어찌 보면 이런 미스테리함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스프링히드 잭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상상력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는 않을까요?